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다양한 시장 분석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보넨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오늘 국내 시장 너무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해외 주식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특화된 분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칼리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 특히나 오늘장 국내 증시 대응하셨던 분들은 정말 혈압이 좀 많이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특히나 일단은 미증시가 땡스기빙 데이로 휴장을 가져가면서 외인들의 선물 폭탄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급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저 역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전에 일단 국내 증시까지도 같이 대응을 가져가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주도권이 있는 상태가 아닌 외인들한테 사실 이렇게 좀 휘둘리면서 사실상 수급이나 내용 자체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지수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못 끌고 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힘든 시장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만큼 손실 보신 만큼 수익으로 전환 드리기 위해서 오늘자 제가 준비를 드렸고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일단은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11월 마지막 거래일 우리 국내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홀로 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95% 떨어진 2,500선이 결국 깨지면서 2,450포인트
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33% 하락한 678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빨간불 킨 종목이 몇 종목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 2%대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약보합으로 0.74% 떨어지며 마감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과 네이버만 오늘 지수 방어를 해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JYP 엔터만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정말 참 손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다가오는 12월장에 또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지수 대응 전략을 해야 할까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에요. 일단 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일단 추세 자체나 내용 자체 우리가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중심으로 해당되는 이 21선, 이평선, 일봉상 기준으로 지금 일단 지속적인 낙폭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에 대한 추세 돌림이나 내용 자체를 보려면 앞에서도 지금 일단은 총 3번의 시도를 가져왔었지만 지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도에 대한 내용 자체, 실패에 대한 내용들,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전에 일단은 8월 초에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거쳤었던 이 구간대 급락에 대한 내용 자체, 흐름만큼 그 이상의 매도세를 지금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암울한데 사실 2,400선을 깨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2,100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연말에 우리가 따뜻한 랠리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사실 이곳저곳에서 요즘 돌아다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게 사실 남의 나라의 이벤트인데 좀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네. 소비 시즌이나 내용 자체 그만큼 좀 강력하게 가져가기는 저는 좀 따라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값 2,455선, 특히나 2,400에 대한 내용 자체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과연 끝까지 지금 현재 5만 선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4만대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는 49,000원대, 부근대 49,900원 이 자리에서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국내 시장 내용 자체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단기적인 반등 수준은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은 드려요. 근데 우리가 큰 틀에 대한 내용 자체는 계속 좀 암울하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또 해외 주식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으로 일단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외 주식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뭐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정말 재미없는 흐름 자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해외 주식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실 이번 한 주 주간 증시 리뷰를 미증시 기준으로 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이제 목요일날 휴장이었고요. 어제자 휴장이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조기 폐장으로 사실상 목요일 금요일날 휴가 떠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이나 내용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시기다,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의 기준점 내용 자체로 보시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힘들어도 미증시 수요일 마감까지 지금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그리고 오라클 정도의 이제 좀 메이저 기업들의 낙폭 자체가 좀 눈에 띄고요. 나머지 섹터 기준으로는 일단 전반적인 큰 반등 흐름 자체를 강하게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섹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리얼 이스테이트랑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경우가 이제 3%대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좀 낙폭을 좀 가져갔었던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일단 이번 주 반등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좀 약세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지금 좀 에너지에 대한 내용 자체 관련주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흐름 자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이번 한 주 기준 오늘자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승 마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 보여줬고요. 거기 쉬는 타임에서 우리나라만 정말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정말 좀 힘들게 보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좀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면 그래도 일단은 휴장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값 지키면서 그래도 현재 내용 자체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자 역시 조기 폐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미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이 이미 고점이다 내용 해석을 보시기보다는 한 번 더 상승 추세 강한 상승 내용 자체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해석을 보면서 개별 종목이나 내용 자체 한번 담아두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고점 상황에서 노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해석 보면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국내 시장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에 해외 주식 종목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키워드를 몇 가지 골라서 우리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오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저희가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 어떤 게 보이실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기준으로 일단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연속 스몰컷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크게 받아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증시, 미증시에서 미국에서 지금 연준의 정책이나 내용 자체에서 맞춰가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일단 좀 강한 이슈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자 나왔었던 갑작스러운 이슈는 아니고요. 이미 뭐 한 거의 2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었던 내용인데 사실상 이제 좀 완전한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내용들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오늘자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이슈긴 한데 정말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금 톡방 운영이랑 이제 뭐 텔레그램방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내용 자체에서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야간 시간대 이제 해외 주식이랑 해외 선물 대응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오전 타임에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김정철 본부장님이 이 뉴진스 하이브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이슈로 일단은 굉장히 큰 브리핑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일단 좀 오늘 우리 장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일단 좀 엔터주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트리거나 내용 자체 오히려 하락으로서의 전환 내용 자체를 좀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2가지 증시 키워드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2가지 키워드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합병에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로 먼저 뽑아볼게요. 네, 오늘 유럽연합진흥위원회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임박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미국 법무부 승인만 최종 남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대한항공은 밑꼬리를 달고 그래도 1% 상승을 했고요. 또 반대로 세론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 진에어나 LCC 위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키워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으로 일단은 네. 고라고 외치고 싶고요. 일단은 좀 고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광종목으로 좀 볼만한 내용 자체가 이 대한항공 보통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어쨌든 이렇게 시황이나 내용 자체 브리핑도 드리지만 제가 일단 좀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역시 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저녁 시간마다 지금 무료로 라이브 방송으로 기술적 분석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3주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해요. 일단 좀 개인을 확실하게 속여주고 나서 지금 일단은 수급 자체 가져가면서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았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이게 지금 완전한 휩소 페인팅 모션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본인들은 사고 개인들은 팔게 만들었었던 시장이에요.
이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 아래 꼬리는 보통의 일반적인 도지 형태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완벽하게 속이는 도지 형태가 아니고 이게 좀 망치 형태라고 좀 표현을 해요. 이런 게. 그래서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았고 결국에는 휩소 자리값 지금 크게 하락인 것처럼 페인팅 모션 가져왔다가 그 내용 자체 다 잡아주고 1.96%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봉상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눌린 내용 자체를 장 끝날 때까지 끌어올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봉상 보셔도 지금 초반에 이슈나 내용 자체 담아두면서 아 이거 이슈의 내용 자체 팔아야 되나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 교훈이 있잖아요. 일단 뉴스나 이슈가 나와주면 오히려 그게 호재라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팔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지금 초반에 페인팅 모션 가져왔다가 결국에는 외인들이 지금 사면서 일단 수급 자체를 끌고 올라왔었던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대로 다음날 죽인다라고 하면 본인들 지금 손실만 크게 커지겠죠. 그래서 다음 거래일 기준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변동성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일정 특정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최소 28,000원 이상 때까지는 지금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상승이나 내용 자체 크게 담아둘 수 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대한항공 오히려 지금 매집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대한항공으로 주셨습니다. 28,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한항공으로 주셨고요. 이 정확한 종목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만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요즘 로제 아파트 열풍을 비롯해서 지금 엔터주들 흐름이 참 좋죠. 네, 뉴진스 하이브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의 계약 파기 선언으로 지금 하이브 어도어와 또 뉴진스의 법적 공방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하이브 주가는 또 추가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엔터주들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뉴진스 하이브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자, 일단 저는 이거는 스톱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네. 스톱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 자체가 사실상 이제 하이브 자체를 흔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일단 하이브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흔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좀 보셨을 때 아나운서님 초반에 지금 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아파트 지금 로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의 지금 이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얘네의 재무나 내용 자체 해석보다는 이슈화됐었던 내용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얘네 시총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회사 규모나 내용 자체에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주가나 내용 자체 지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냐에 따른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룹들이 지금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조금의 작용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크게 우리가 하이브 기준으로만 지금 일단 좀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변동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쭉 끌고 가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악재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뭐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악재였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낙폭 추세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반등 내용 자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금 하락 추세가 나와주는데 이 반등이 진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년 6월부터 해서 지금 일단 바닥까지 찍었었던 게 24년도 9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 구간대 아나운서님 엔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사실 나쁜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게까지 크게는 없었죠. 네. 큰 상황이나 내용 자체가 없는데 주가가 거의 30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날 일이었냐 이거죠. 그 사이의 이벤트나 내용들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BTS의 공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단기적인 이슈는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아예 뭐 해체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반이나 지금 하락을 가져갔었던 게 지금 최근 와서 이 구간대에서 급등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흐름 자체도 잘 타고 있고 뭐 JIP라든지 다른 지금 일단 기타 엔터주들까지도 흐름 자체 좋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뉴진스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서 이 급락 자체가 단기적인 내용 자체 해석일 것이냐 혹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다시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매도세에 대한 연속점으로 다시금 빠질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는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소송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간 끌고 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미지나 내용 자체는 결국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주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확률 자체가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엔터주 최근에 일단 이 반등 자체가 여기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일단은 좀 비중 자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50% 그리고 많게는 70% 이상 좀 축소하시면서 현재 수익 엑시트 가져가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진스 하이브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조절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또 뉴진스 하이브 총 2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또 그에 따른 광종목 대한항공까지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또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두산 로보티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만 1,000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를 올라가면 더 갈 거라고 계속 매도를 못 했었걸랑요. 네. 근데 계속 흘러내려서 이거를 더 추가해도 될 건지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네네. 두산 로보틱스 지금 두산 기업 로봇 관련주로 오늘도 한 7%나 빠졌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네, 바로 많이 연결 빠졌어요.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제가 이 많으십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을 한 2주인가 3주 전에 이렇게 똑같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저는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좀 로봇 관련주나 내용 자체가 다시금 좀 오르려면 AI 기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시금 훨씬 더 큰 이슈나 내용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그 내용 자체를 토대로 지금 일단 킬링 앱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인 지금 일단은 호재 내용 자체로 가져가면서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좀 단발적인 급등이나 내용 자체 단기적으로 일단은 큰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일단 시청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으시죠. 네네. 계속 맞고 떨어지고. 네, 일단 이게 뭐 가는 것 같으면서도 특히나 이제 뭐 10월 21일 날 기준으로도 일단은 뭐 꼬리도 길고 그래도 한 10% 보여줬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이 10월 9일 날 기준점이 가장 좀 중요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값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탔다라고 하면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이 시장에서 지금 일단은 저는 주식 종목을 좀 봤을 때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 자리값 타이밍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제 좀 길게 끌고 가다가 뭐 이렇게 좀 보다가 또 다시금 또 반등 친다라고 하면 그래도 7만 1,000원 정도는 주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좀 물을 타서 오히려 7만 1,000원 부근대 왔었을 때 오히려 내 평단가보다 조금의 수익으로 탈출을 하겠다. 이런 좀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 한 템포 정도는 지금 좀 살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자리값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기 네. 구간대 6만 1,600원 여기 구간대 자체가 사실상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평선이나 내용 라인대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그래도 이제 악재나 큰 내용 자체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실적이나 내용 자체 지금 좀 건너뛰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7만 1,000원대까지 부근대까지는 다시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 6만 1,600원 기준으로 7만 1,000원에서 지금 일단 딱 물을 타셔서 비중 10% 그대로 보시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평단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한 6만 6,000원에서 6만 7,000원 사이 때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시장님 여기서는 이 전략으로 물 타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좀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7만 1,000원 부근대에서 그리고 밴드 상단 부근대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 사이에는 그냥 다 던지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물 타면서 비중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청자님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금 자체는 원래 3만 원, 4만 원씩 빠지던 게 6만 원, 8만 원씩 빠지는 걸로 2배로 바뀌잖아요. 같은 퍼센트 네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봤었을 때 단발적으로 한 번에 단기 타이밍으로 7만 1,000원 정도 수준, 평단가 수준까지 해서의 지금 타이밍으로 일단 약수익으로 일단 좀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근데 번은 더 네? 오를 수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그 그러면?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 수준. 제 기준으로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장중에 이제 사실 뭐 어디를 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메이저 타임 당연히 9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0시 그리고 이제 12시 시간 넘겨서 이제 장 마감 타임 이때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이제 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 해석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물 타는 자리값도 설명드렸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도 있죠.
만약에 61,600원 터치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저점이면 좋겠지만 이 이하까지도 지금 빠지면서 낙폭 자체를 크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자체를 좀 건드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한번 버티셔야 됩니다. 네. 6만 원을 지금 살짝 이탈하면서 59,000원, 59,500원 이렇게 좀 터치하는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버텨주시고 대신에 이제 좀 맥시멈 손절에 대한 기준점은 59,200원짜리 값까지 이탈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는 그래도 좀 과감하게 손절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59,200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자체 제가 지금 봤을 때 저가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7,000원대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0원대까지 빠지면서 가져가면 지금 기준은 시청자님이 71,000원 그리고 64,800원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는 나름의 손실도 그래도 좀 견디면서 보실 수는 있지만 얘가 아예 반토막이 나는 순간부터는 대응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딱 여기서 손절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점에서 일단 딱 손절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37,000원 기준으로 한참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중에 복수하는 자리값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도 다음 주 관점 내용 자체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정해 주셨습니다. 71,000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전량 정리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은 오토데스크고요. 네, 오토데스크. 네. 네네. 평단은 280불이고 비중은 20%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지인이 미국 증시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네. 이걸 추천해준 종목인데 이게 수익이 잘 나다가 급락이 나오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네. 더 들고 가도 되는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11월 25일에 최고점을 갔다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 종목 일단 좀 보시면 일단은 최근에 상승 추세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자 이제 지난 거래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는 자 거의 9% 가까운 하락 보여주면서 좀 큰 하락폭을 좀 보여줬었네요. 일단 비중 자체도 20% 가져가셨으면 중심값 이탈했을 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손절을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보유 관점이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가나 내용 자체까지 끝까지 보자. 왜냐하면 말아 올리는 300대까지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상승 자리값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종목은 저 역시도 지금 일단 뭐 최근에 일단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 자체가 아니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8월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던 게 거의 뭐 21선 이탈 없이 정말 깔끔한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240 수준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뭐 320대까지 끌고 가셨으면 정말 잘 끌고 가신 거죠. 지금 질문 주셨던 시청자님도 지금 여기 구간대까지 끌고 가셨던 거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비중 20%인데 현재 지금 일단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고점 대비 지금 일단 9%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현재의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 282달러대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80달러 기준으로 지금 290달러면 사실상 1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자체가 사실상 10% 넘는 수익에서 3% 미만으로 지금 일단 좀 바뀌셨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프리마켓 기준으로도 291짜리 값을 지켜주고 있어요. 0.3% 기준으로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자 기준으로 시초가 기준으로 딱 비중 절반만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보실 게 282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 판단을 지금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리값이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예요.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고 21선 이탈 자리값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일단 단기적인 내용 자체 그리고 일단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나와줬었던 단기적인 낙폭 내용 자체를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에 따른 내용 자체가 저는 282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 판단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 자체가 280달러고 여기서 비중 10% 줄여주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준으로는 좀 보실 수가 있고 그 줄여놓은 10%를 오히려 조금 더 추가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버티셨을 때 공격적인 대응 투자를 다시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종목 기준으로는 스탑이에요. 스탑인데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그래서 낙폭은 지금 기준으로는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무조건 절반 비중 줄여주시고 오늘 저녁 기준으로 절반 비중 줄여주시고 다음 주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282달러가 벗어나면 비중을 줄이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네, LS 에코에너지 3만 원에 20%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수익 좀 더 볼 수 있을까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 전력 관련주로 지금 11월 12일부터 조금씩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네요.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단 비중이 네. 20% 3만 원. 지금 일단 좀 많이 네. 아쉬운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네네. 좀 중간 타이밍에 좀 손절이라든지 본절 자리값을 좀 보실 타이밍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아. 조심스럽게 제가 일단은 매수 타이밍 시점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몇 개월 됐어요. 한 3, 4개월 됐나? 아, 3, 4개월. 그러면 네. 한 8월 달쯤 기준점에서 그쯤 부근대에서 사셨다라는 거네요. 이제 뭐 2달 네네. 내외는 아니시죠? 네네. 자, 그러면 한번 근처까지 왔었는데 네, 제가 네, 네. 못 팔았어요. 아, 그쵸. 여기 네네. 타이밍에서 일단은 한번 아, 눌림 자리값 이후에 이제 네네. 재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이제 사실 이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네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맞아요. 네. 조금만 올라왔다라고 하면 내가 비중 네. 자체의 리스크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네네. 평단가나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 정리해서 뭐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가져가셨을 겁니다. 네네.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안 나왔었던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 시청자님도 지금 차트를 보시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네네. 만약에 이제 25,000원이었다라고 하면 대응이 훨씬 더 깔끔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25,000원 평단가를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앞에 네. 3만 원대까지 상승해서 25,000원 지지 한번 보여줬고 재차 상승 보여줬는데 또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는 잘 정리를 보셨겠죠.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개별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의 차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비중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상담이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고요. 시청자님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현재 결과값으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계단식 상승을 앞에서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23,000원인데 다시금 재차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탄다? 요거는 사실상 조금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비중 확대를 가져가시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가 아니고 현재 자리값은 사실상 시청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자체 21,900원대 이전에 저점 그리고 반등 가져갔었을 때 여기서 추세를 계속 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금 이 자리값을 돌파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일단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21,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21,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는 확실하게 좀 손절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물 타는 게 아니고 관점 자체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는데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밴드 상단 라인대가 딱 29,000원에 걸쳐 있거든요. 타이밍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 기준에서는 28,000원대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회복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0원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28,000원 수준대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 구간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약손절 기준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약손절로 커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도 지금 단발적인 상승 내용 자체 얘기 드리면서 업으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28,000원대까지 올라가면 그때 전량 비중을 조절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33,250원에 20%인데. 네, 그럼 이 종목 가격 하고 싶어갖고.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한 3%나 빠졌네요. 바로 연결 네.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평단가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일단은 진입이나 내용 자체 기간값이 그래도 최소 3개월, 4개월 정도 이상 되신 걸로 보이시네요.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매물대나 내용 자체가 워낙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평단가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밑에서부터 봤다라는 거는 뭐 그냥 사실 운이 있었던 작용하는 거고 지금 일단 시청자님이 보시는 평단가나 내용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지금 좀 간당간당한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자리값에서 어쨌든 비중 20%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0% 이상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비중 확대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릴게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평단가 33,000원 자리값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 낙폭을 가져갔었을 때 얘에 대한 지금 최대 하락폭에 대한 기준점은 35,500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35,500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평단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0% 하락폭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상담을 가져가셨던 이유가 오늘자 낙폭 때문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전 거래일,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마저도 버텼다라고 하면 사실상 조금 더 무난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낙폭 자체가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일단 좀 낙폭은 좀 있어도 39,850원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사실상 전체적으로 좀 다 줄여주시면서 지켜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39,850원 여기 자리값까지는 지금 단발적인 상승 내용 자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39,850원대까지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 히든 카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족보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족보 종목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일단 제가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드렸었던 족보 종목이나 내용 자체들이 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나빴었던 시기 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잘 가져왔었습니다. 네. 최근에서도 이제 큰 수익을 좀 가져갔었던 종목도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좀 한국과 미국 주식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좀 간략하게나마 제가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지수부터 한번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 때 일단 좀 한번 좀 미끄러졌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쇼크 이후를 좀 가져갔었던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코로나 쇼크 이후 대비 저점 대비 일단 41% 상승을 보여줬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코로나 저점 대비 65%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힘 자체의 크기나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 부분 자체가 일단 하나의 또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점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56.59% 지금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무려 65%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흐름 파동을 20년도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셨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상승분 자체를 재차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시점에서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물려도 일단은 대형 종목들에 물려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자체도 어느 순간에는 뭐 리먼 사태나 코로나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사태처럼 또다시 어떠한 큰 폭의 낙폭을 가져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회복되는 속도나 내용 자체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수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아직도 리오프닝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낙폭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그 회복되는 속도와 탄력, 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 종목으로 또 따져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뽑을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매섭지만 그게 좀 비슷한 부류로 일단 좀 봤을 때 애플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은 미국 일단 둘 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시총 1위 기업을 일단 좀 가져가고 있는데 흐름 자체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큰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 역시나 치고 넘어가는 힘 자체는 코로나 때 있어도 아직까지 그 내용 자체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더 빠져주고 코로나 쇼크 수준 때까지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20년 쇼크를 딛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거의 60달러였는데 지금 24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400%가 올랐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지금 봤었을 때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그 사이에 40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 투자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M7 기업들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충격을 받았어도 그 내용 자체를 딛고 고점 대비 80%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값을 다 딛고 나서 지금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 M7들이 계속 공룡 기업으로 커나갈 거지 새로운 신생 기업한테 일단은 뺏기기는 이제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조금 더 일단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현 시장,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그 이유 설명해 주셨고요. 전문가님, 네, 족보 종목도 주셔야죠. 네, 족보 종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 종목은 일단 좀 컨셉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나운서님 오늘자 블랙 프라이데이 가져가는 날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종목들은 사실상 여기서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근데 연말 소비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자, 블랙 프라이데이랑 지금 연말 소비 시즌 매출 회복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향수, 그리고 헤어케어 제조, 판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티 로더를 지금 가져가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바비 브라운, 코스메틱스 그리고 조말론 등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중국 매출 저조와 더불어서 인수기업인 닥터자르트의 매출 저조로 주가가 지금 현재 저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나 내용 자체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은 꾸준히 하락세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 지금 일단은 지금 반등 흐름 자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자리값 기준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일단은 랑콤이랑 알마니 그리고 랄프 로렌 그리고 이제 비오텐 뷰티를 이끈 스테판드라
파베리가 신임 CEO로 임명이 됐어요. CEO 자체의 교체는 사실상 이러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뷰티 앱이랑 시장 진출까지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가나 하락폭을 크게 겪었었던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반등을 가져왔었을 때 최소 지금 일단은 2배 이상까지도 단기적인 목표가를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서 가장 제가 고민해서 가져온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참여하시면 제가 오늘자 자세한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요, 글로벌 뷰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스킨케어와 또 향수, 메이크업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죠. 이에 따른 매출 회복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칼리 전문가님 오늘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